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0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요즘은 정말 모든 것이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요. 날씨마저도 그렇네요. 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한이 내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의 노력으로 오늘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협상단이 미국을 떠났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의 중심에 있죠.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이란 선박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열린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 회담이 제대로 열리게 될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저로서도 매일매일의 상황이 급변하는 흔치 않은 이 국제 정세를 마주하다 보니까요. 월요일의 스트레스가 요즘처럼 큰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거를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미국과 이란의 한마디 한마디에 원유 시장이 출렁이고 이는 또 곧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역에 따라서 가스값이 갤런당 $7를 넘는 곳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오늘 파키스탄에서의 회담이 잘 진행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래서 내일은 휴전이 아닌 종전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 온 시카고 뉴스는요,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소중한 가족과 또 가정을 주제로 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 여성회의 박순열 회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은 휴전 종료를 이틀 앞둔 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납포하는 강수를 또 뒀습니다. 납포 발표 전에는 모든 교량과 또 발전소를 폭파하겠다면서 협상 타결을 종용했었는데요. 협상 유지와 확전이라는 중대 기로에 놓인 이란과의 2차 회담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2차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오늘 중에 협상이 개최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미국의 휴전 위반 등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2차 종전 협상에 응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2차 협상 참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차기 협상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을 납포하는 등 진정성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또다시 위협했습니다. 2주 휴전이 끝나는 시한을 하루 앞두고 2차 회담을 통한 협상 타결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게시물을 올려서 미국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로 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위해서 오늘 저녁 회담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 군부와 강경파들은 이란은 현재 협상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회담 개최 여부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개방과 재봉쇄 여부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파키스탄은 자국에서 열릴지도 모르는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 준비를 위해서 초강력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파키스탄 언론들은 2차 회담을 앞두고 어제부터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주변 주요 지역에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사실상 봉쇄와 다름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에 이르는 길에 600개 이상의 검문소가 설치되고 만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시장, 공원, 은행 등 대부분의 시설은 폐쇄가 됐고요. 이를 위반하면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문을 배포하는 등 강력한 통제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루이지애나주의 한 남성이 어제 가정 불화로 총을 난사해서 어린이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차량을 강탈해 도주하다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 새벽 두 곳의 주택에서 발생한 이번 폭력 사태로 용의자의 아내와 그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성 또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연령대가 생후 18개월에서 12세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이번 총격의 범인으로 샤마 엘킨스를 지목했는데요. 희생된 어린이 8명 가운데 7명은 그의 자녀들이었다고 밝혀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 캠퍼스에서 어제 또 새벽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오와시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2시경 캠퍼스 내에서 큰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어서 총성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오와시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서 경찰국이 어제 발생한 총격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으로 학생 3명을 포함해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어진 반복적인 강우로 인해서 일리노이를 비롯한 위스콘신주의 주요 강들이 범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데스플레인스 강과 팍스 리버가 홍수 경계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거니와 링컨샤이어 지역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거니 지역의 그랜 애비뉴 등 주요 도로가 침수돼 일시 폐쇄되기도 했고요. 일부 북부 교외 지역에서는 가옥 침수를 막기 위해서 수만 개의 모래주머니가 배포됐습니다. 시카고강 북부 지류 또한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최근 비가 조금씩 낮아들면서 조금씩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포티지 지역의 위스콘신 강 수위가 20.47피트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인 20.66피트에 근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블랙호크 마을 주민들에게 이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구조팀도 투입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위스콘신 중부 마란톤 카운티 등을 강타했던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가옥 수십 채가 완파됐고요. 수백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홍수와 강풍 피해가 겹쳤습니다. 이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베이 지역에서도 전력과 물 부족 우려를 이유로 데이터 센터 개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 도시 오클리 시의회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토지 이용 신청의 접수 심사를 45일간 중단하는 유예 조치를 최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주법상 해당 조치는 단계적으로 연장해서 최장 2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 기간 동안 데이터 센터 개발의 허용 범위를 검토해서 세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전기와 물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오클리에서는 앞서 데이터 센터 건립안이 주민 반발 끝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개발 이슈는 현재 미국의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요 거대 기술기업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를 기업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백악관이 향기가 있는 전자담배 출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FDA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인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다는 취지로 멘톨, 망고, 블루베리 등의 향을 내는 전자담배 제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입니다. 글라스는 지난 5년 동안 자사의 전자담배 기기와 향료에 대한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곧 승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이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승인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마카리 국장은 가향 전자담배 허가가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가향 제품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자담배 산업 보호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가향 전자담배는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2020년 멘톨과 담배향 전자담배 외에 어떤 가향 제품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황과 설전을 벌이고 자신을 예수에 빗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 낭독 마라톤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네요.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워싱턴 DC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미국 성경을 읽다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행사는 보수 성향인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 인게이지드 주최로 열리게 됩니다. 이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한다고 알렸는데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의 낭독 분량을 녹화했습니다. 성경 낭독 행사는 어제 오전 창세기 1장으로 시작이 돼서 25일 저녁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낭독한 분량은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방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부분의 참가자는 워싱턴 DC 성경 박물관에서 실시간으로 성경을 낭독하지만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자신의 분량을 사전 녹화했습니다. 이번 참가자들을 보면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 살펴봅니다. 시카고 경찰국 레리 스넬스 국장과 경찰 책임조사국은 이 무고한 시민을 무기로 가격했던 마이클 도넬리 경관에게 89일의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경관은 카브리니 그린 지역에서 흑인 남성을 제압하던 중에 자신의 경찰용 무전기로 남성의 머리를 3차례 타격하고 총을 겨누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넬리 경관은 이 외에도 6건의 인종차별적 불법 검문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시 감사관이 발표한 시 재정 관련 충격적인 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주민, 기업, 또 시 직원들이 시 정부에 갚지 않은 체납액이 무려 81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관리 부실로 감사관은 시정부가 받아야 할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재정관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카고 팍 디스트릭이 주관하는 다수의 여름 캠프 등록이 시작됩니다. 50개 이상의 시카고 팍 디스트릭 여름 캠프 등록은 오늘 오전 9시에 일제히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상당수의 캠프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등록 접수를 개시합니다. 이 서버브 지역의 캠프들도 지역에 따라 등록 접수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요즘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죠. 각 교회의 썸머 캠프, 여름
성경학교 일정들도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하얗게 내린 서리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직까지 이 여름철 농사를 위해서 모종을 심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의 그 얘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시카고 날씨를 꿰뚫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씨앗은 심어도 되지만 지금 모종을 심으면은 서리 때문에 다 얼어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아주 하얗게 서리가 내렸더라고요.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면요. 대체로 맑겠고 오늘은 최고 51도, 최저 46도 예상됩니다. 화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7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49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61도, 최저 54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고 최고 80도 예상되고 최저 62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45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는 시카고 지역 한인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봉사 그리고 문화 교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와 그 역사를 함께 해온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시카고 한인 여성회의 박순열 회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저는 시카고 한인 여성회 21대 회장 박순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자, 올 한 해도 벌써 4월인데요. 자, 그동안 여성회 또 활발히 올 한 해도 활동을 시작하셨고 또 하고 계십니다. 올해 어떤 일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다가오는 행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의 어떤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시카고 한인 여성회는 5월 23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가정의 소중함은 다 알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편지로 담아서 이렇게 써보는 거거든요.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레터 사이즈 용지 반장 정도 가정의 그 소중함을 담은 그 편지를 위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주지 않으셔도 가족 단위로 여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773-577-1559 또는 224-805-1945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가정에 대해서 또는 아들에게 쓰는 편지, 딸에게 쓰는 편지, 또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 어떤 형태도 다 좋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잠깐 소개하는 그걸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해서 그 스크린에 띄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보내주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우리가 인원수를 카운트해서 초대하게 됩니다. 또 우리 6월 28일 일요일 날 오후 6시 최비치에서 연례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 여성회 이사장 이침 씨인데요. 우리 지금 박순자 이사장님이 이임하시고 그리고 고애선 차기 이사장님께서 그날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네, 두 가지 행사가 앞으로 큰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업커밍 이 행사들을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회장님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주 또 귀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가족에게 쓰는 편지, 여성회로 써서 보내면 또 그 편지를 취합해서 함께 읽어보고 또 그 감동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되게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자기가 쓴 글 길지 않기 때문에 또 무대에서 원하면은 나와서 같이 읽고 쉐어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감동을 선사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주 딱 맞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 여성회는 사회봉사는 물론이고 또 문화교육, 네트워킹 등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장님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말에 제가 취임을 했고요. 2017년도 6월까지, 그러니까 2년 임기에 회장 임기가 와서 앞으로 1년 정도가 더 남아있지요. 네,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인 여성회가 지금 120여 명 정도의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 영입을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차세대가 젊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차세대를 영입하는 어떤 일들은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함께해서 남자건 여자건 같이 해서요 학생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학생들이 연합해서 영웅이라는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금 5,000불 정도가 남았는데 그 싱글맘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이 같이 연합해서 우리 그 여성의 산하 밑에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와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디딤돌을 놓고 있습니다. 또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면서 여성회 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회장님 오랜 시간 여성회 멤버로도 계셨고 이사로도 계셨고 또 이제 회장직을 수행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여성회 활동을 여러 위치에서 해보시면서 좀 느끼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그 여성의 목적은 상호간의 어떤 그 연대감을 잘 형성하는 데 있고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성의 단체가 또 배우는 어떤 스스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행사들 마련했었는데요. 10월 달에는 그 미랄 선교단과 함께하는 볼링 대회를 개최했고요. 또 문화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리고 11월 23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뮤지컬 히어로 공연을 했는데요. 아까 고등학생 아이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는 여성회 회원들과 하는 태평양 연안 크루즈 6박 7일 여행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연대감을 좀 돈독히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2일 날은 최근에 문화부에서 주관해서 종이 접기를 했는데요. 그냥 접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고 또 사랑이 같이 함께 묻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어떤 클래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한인 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다른 단체하고 그 네트워킹이 참 중요해요. 우리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알리고 여성의 행사를 알리고 홍보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들하고 이제 공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참 중요해요. 몇몇 어떤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한국무용단이라든가 그 한인회 또는 부동산협회, 서유협회, 한인문화회관 또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하면서 우리 한인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한인 단체들이 공조해서 물론 같은 어떤 그 봉사하는 것들은 특징적으로 자기네 어떤 단체의 특징을 살려서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그런데 참석해서 한국에서의 어떤 그 문화 같은 거를 우리가 정말 잘 여기서 누리지 못할 텐데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꾸지 못한 어떤 정서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 단체와의 어떤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활동들 개인이라면 혼자라면 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이 여성회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함께 할 때 훨씬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성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신입 회원들은 수시 모집인 거죠.
그럼요. 여성회가 오랫동안 46년 동안 이제 시카고에서 같이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성회라는 어떤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고 싶어도 같이 함께 하고 싶어도 몰라서 이제 잘 같이 함께 조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여성회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만 돼 있으면 우리 여성회와 같이 함께 하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성회는 지금 한 120여 명 정도의 그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여성의 임원들이 22분이 계신데요. 같이 함께 이제 행사를 하고 같이 함께 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여성회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전화번호가요. 224-628-5841 하나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성애들 궁금하고 또 조인하고 싶으시고 또 사회 봉사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특히 이 시카고 한인 여성회는 엄마와 딸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성회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에 연혁이 네. 오래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례총회마다 행사가 소개되고 또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상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수요 라인 댄스가 있고요. 토요 한국 문화반 그리고 합창단이 있어요. 시카고 한 여성의 합창단이 있어요. 이번에 그 여성의 합창단에서 아마 20대 회원이 모집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다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그 며느님, 따님이 거기 며느님 따님이 한 분이지만 거기에 이제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딸과 어머니가 또 시어머님과 며느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합창단에 지금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네, 그렇군요. 정말 훈훈한 소식인데요. 회장님, 이제 가정의 달을 앞두고 5월 23일 소중한 가족과 또 가정을 주제로 한 특별 이벤트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를 통해서 전해졌던 훈훈한 소식들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자,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한인 여성회 박순열 회장님 만나 뵙습니다. 자, 현재 시각 이제 8시 57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여기서 줄여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온 시카고 뉴스는 12시에 다시 한번 재방송됩니다. 자, 끝으로 문드라 머리 들어라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